만약 당신이 신을 넘기고도 사람 하나 잃는 게 뭐 대수야 하고 말한다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을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은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느려지고 마음이 먼저 얇아지고 어느 날부터는 밤이 길어집니다. 젊을 땐 몰랐죠. 술 한 잔이면 잊히고 일 안 하면 덮이고 새 친구 몇 명이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0이 지나면 다릅니다. 빈자리는 빈자리대로 남고 미안함은 미안함대로 굳어져서 밤마다 당신의 가슴 한쪽을 눌러요. 나는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돈 빚은 날짜가 있고 서류가 있고 갚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 빚은 그러지 않아요. 갚을 종이가 없고 갚을 기한도 없고 이미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조용히 더 깊게 스며들어 당신의 후반 인생을 차갑게 만들지요.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겨울 저녁 국밥집 같은 데서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는 순간 창밖을 보는데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삶은 정말 이상하게도 남아있는 빚을 먼저 보여줍니다. 나는 이걸 버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겁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생이란 게 참 공평해서요.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지나쳤던 사람은 나중에 자기 마음도 가볍게 지나쳐지는 때를 맞이하곤 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복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 없는 방처럼 서늘한 방식으로 말이죠. 쉰을 넘어가면은 사람은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사실 하나를 늦게 알아차립니다. 내 편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줄었구나.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구나. 나를 진짜 걱정해 주는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더라. 그때 많은 이들이 돈을 탓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자식을 탓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젊을 때 놓친 사람들, 우리가 무심코 상처 준 친구들, 우리가 외면했던 손이 지금의 고독을 조금씩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인생이 다 그 한 가지로 설명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후반 인생의 평안은 운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빚을 정리한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숨 쉴 자리가 생깁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성공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자꾸 성공을 말하지만 50 이후에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남은 마음입니다. 남에게 남겨놓은 마음, 나에게 남겨놓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무거우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잠이 얕습니다. 아무리 식탁이 풍성해도 밥맛이 덜합니다. 아무리 웃어도 웃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미안해서 피하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까?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가도 손가락이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혼잣말이 새어나오는 얼굴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들이 떠오른다는 건 당신 안에 아직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옳고 그름보다 정이 더 필요해집니다. 젊을 땐 이겨야 할 싸움이 많았죠. 논리로 이기고 말로 이기고 자존심으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김이 남긴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긴 뒤에 남는 건 텅 빈 방 같은 정막일 때가 많거든요. 반대로 저도 괜찮았던 싸움이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끝낼 수 있었던 다툼, 손을 잡으면 풀릴 수 있었던 오해, 그저 옆에 앉아주면 견딜 수 있었던 절망. 그걸 우리는 바쁘다는 말로 지나쳤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아 라는 말로 덮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라는 말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상하게도 그런 말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지 않은 한 번의 전화, 우리가 미룬 한 번의 사과, 우리가 외면한 한 번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는 당신에게 세 사람을 떠올리게 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나도 모르게 혹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저버렸던 세 친구의 얼굴입니다. 한 사람은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을 끌어올려 준 사람일 수 있고, 한 사람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친 사람일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인생의 바닥에서 당신을 기다렸는데 당신이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얼굴을 떠올리기 싫어한다면 그건 당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그 빚이 남아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빚은 남아있는 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겁을 내지 말고 너무 자책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들어주세요. 나는 큰 설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장 인생을 바꿔라 같은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나이 든 사람만 알아듣는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빚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 조용히 풀어낼 수 있는지. 후반 인생이란 건 더 높이 오르는 시간이 아니라 더 가볍게 내려오는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내려오는 길이 가볍다면 발걸음도 편안해집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함께 떼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몇 명의 친구를 잃습니다. 일부러 잃기도 하고 모르는 사이에 잃기도 하지요. 그런데 쉰을 넘기고 나서 돌아보면 그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인연이 다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괜히 시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오래 살아보니 우리가 특히 쉽게 마음을 저버리는 친구가 세 부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를 끌어올려 주었던 친구입니다. 젊은 날 가진 것 없고 자신도 없던 시절이 있었지요. 일이 안 풀려서 술에 기대던 날, 방세를 걱정하던 밤, 어디에도 기댈 데 없던 순간, 그때 말없이 어깨를 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괜찮다는 한마디, 소개해준 작은 일자리 하나,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우리가 조금 나아지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과 거리가 생깁니다. 바빠졌고 만날 자리가 달라졌고 말이 줄어듭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빚진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연락을 미룹니다. 다음에 하다가 결국 침묵이 됩니다. 나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편함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불편함 하나가 나중에 큰 공허로 돌아옵니다. 은혜는 잊은 사람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오래남아 자신을 괴롭힙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나 태도로 상처를 받은 친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날이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가족 문제로 마음이 뒤틀렸을 때,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래 본 친구, 편한 친구, 이 정도 말은 해도 괜찮겠지 싶은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그때는 정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틀린 말 안 했어.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베면 상처가 남습니다. 그 친구가 그날 웃으며 넘겼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소리 없이 쌓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잊지만 들은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나중에야 눈치채지요. 예전처럼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합니다. 이제 와서 뭘, 그 사람도 잘못이 있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압니다. 그때 한마디만 낮췄다면, 그날 조금만 참았더라면 지금의 고독 하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진 뒤 우리가 외면한 친구입니다. 이 부류가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잘 나갈 때는 함께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도움을 청할까봐, 혹시 엮일까봐, 혹시 나까지 끌려 내려갈까봐.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는 말로 피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미루고 어느새 없는 사람처럼 지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유가 없어. 내가 도와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건 해결해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는 도움보다 사람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 안부 한번, 잠깐의 동행, 그것조차 주지 않았다는 기억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도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외면했을까? 이 세 부류의 친구들은 우리 인생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가 고스란히 비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끝난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이 쓸쓸해지고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몸이 늙어서만은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관계들이 조용히 숨을 막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걸 업보라고 크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삶에는 균형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준 만큼 돌아오고 외면한 만큼 외면당합니다. 그 속도가 느릴 뿐이지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당신을 몰아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얼굴들이 떠오른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렸다면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남아있는 마음의 빚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짜여야 합니다. 그게 후반 인생을 지켜주는 방식이니까요. 쉰을 넘기면 사람은 갑자기 외로워집니다.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와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알아차리는 겁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프다는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고 밤에 불을 끄고 나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합니다. 아직 일도 하고 있고 밥도 먹고 웃을 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다릅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쉽게 오지 않고 마음은 괜히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그때 떠오르는 얼굴들은 대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멀어진 사람들, 오래 연락하지 않은 이름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친구들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장 아픈 것을 먼저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들면 다 혼자야. 결국은 가족밖에 없어.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마음이지요. 사실은 혼자가 되기 싫은데 다시 사람에게 다가갈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빠릅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고 바쁨이 있고 내일이 길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50 이후에는 다릅니다. 한번 어긋난 관계는 쉽게 돌아오지 않고 한번 끊어진 마음은 다시 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둡니다. 불편한 기억을 덮어두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덮어둔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덮어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사람 많은 자리에서도 느껴지는 고독으로 말입니다. 당신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누가 요즘 괜찮아요? 하고 물었을 때 잠깐 말문이 막히는 순간 뭐가 괜찮다는 건지 어디까지 괜찮다고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순간 겉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늘 무거운 돌 하나를 안고 사는 느낌. 그 돌의 정체를 정확히 말하지 못해서 더 답답합니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식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공통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댈 때가 줄어들었다는 감각입니다. 예전에는 힘들면 떠오르던 얼굴이 몇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름들을 떠올리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연락해도 될지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지 이미 늦은 건 아닐지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우리는 점점 더 혼자 서는 법에 익숙해집니다. 혼자 서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의 고독은 필요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욕심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선택한 고독이 아니라 밀려온 고독일 때입니다. 사람에게서 밀려나고 관계에서 밀려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고독은 사람을 마르게 합니다. 그 마름은 얼굴에 드러나지 않아도 말투에, 눈빛에, 작은 짜증에 배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기 쉽고 타인의 말에 과민해지고 세상이 점점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정리되지 않은 과거와 계속 마주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 관계에서 남은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말로 덮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덮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기면서 더 또렷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그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그날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손을 내밀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혼자 할수록 무거워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가슴 안에 쌓이면 그게 바로 마음의 병이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듯 마음이 아플 때도 돌볼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종종 사람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많은 중년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눈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들, 말은 논리적인데 웃음이 오래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친구 생각이 나요. 그 사람한테 미안했어요. 다시 연락하기엔 너무 오래 지났죠.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스스로 초라해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역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조용히 우리 삶에 남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불편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 남아있는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한때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말이죠. 후반 인생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며 가볍게 가는 시간입니다. 그 길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도록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잃지 않기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짐을 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쉰을 넘긴 인생에서는 무엇을 더 붙잡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이 사람 사이에 남은 마음의 빚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사람에게 조용히 고마움을 전하는 일입니다. 큰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습니다. 감사는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낸 순간 빚의 무게는 이미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변명 없는 사과를 하는 일입니다. 사과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해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사과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사람이 되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의 안부, 한 번의 관심,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용서, 관계, 회복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빚을 내려놓을 때 후반 인생은 비로소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이 든 인생에서 마무리란 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더 이상 쌓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가만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앞으로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떠올린 세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고마웠던 사람, 미안했던 사람, 그리고 외면했던 사람. 그 얼굴들이 떠오른다는 건 당신 마음이 아직 굳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친 마음에서는 후회도 미안함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고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늦은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는 때입니다. 한 번의 전화가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도 남은 시간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조용히 이름 몇 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말해 보십시오. 고마웠다. 미안했다. 잘 지내길 바란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미 한 걸음 내려놓은 것입니다. 후반 인생의 평안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리된 마음에서 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짐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걷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더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덜 짊어지면 됩니다. 그게 나이 든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지혜입니다.